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중에서 그 행복 지수가 제일 꼴찌인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을 얘기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거가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평일 공부 시간 3시간 이상, 3시간. 그리고 최근 중요합니다.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학업 문제가 37.2%입니다. 교수님, 뭐 대학생들한테 과제가 많지는 네. 않죠? 저는 이 관련해서 네. 독일 얘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김누기 교수 얘기하면 독일에서는 주말에는 과제를 내면 안 된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풀로 놀아야 되는데 과제를 내면은 이제 과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놀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너무 좀. 아니면 아예 집에서는 숙제 못하게 하는 거. 그 영어 단어가 바뀌어 있는데. 그 숙제. 요새 이제 그 여담이긴 한데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아이들 저희 아이도 하는데 짜증 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숙제 내주는 거. 계속 과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대 지금 과제 금지죠. 과제 금지가 아니고 병행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니. 과제 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듣기에도 힘든데 학생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제 금지 맞습니까? 아니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미처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교육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니 과제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조금 하고 나머지 과제. 2시간 수업이면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이면 한 20분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과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기 전으로 돌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계속 별로 수업은 안 하고 계속 과제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지 말고 수업을 충분하게 2시간이면 최소한 1시간에 40분 정도의 영상을 올려라. 그러면 과제를 안 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과제도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과제도 뭐 고민할 게 아니고 대충 인터넷 구글링해서 긁어붙이면 되는 과제를 왜 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하나도.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과제 너무 노는 시간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까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에 계속 나오는 권고 중에 단골 메뉴가 아이들을 쉴 권리를 너무 보장 안 한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학습에 매진하게 억압하는 것은 이건 아동인권 침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권리만큼 주장하는 것도 이 상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인권, 아동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걸 교육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실현하겠다 하면 그러면 지금 각 조례에서 예를 들면 10시 이후에 학원 금지 조례 이렇게 물론 그런 점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숙제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주말에 숙제 못 내주게 하고 숙제를 다 없애면 모든 숙제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아니 쉬는 시간 쉬면 또 쉬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과하게 학습되고 있는 이 학습 과정에 대한 재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업 시간이 40분이면은
30분 수업을 하시고 10분. 10분 동안은 복습을 아, 하게 하는 아. 괜찮아요. 어쨌든 애들이 좀 네. 놀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참 문제죠. 또 하나 주목할 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선후배 또래간 갈등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 7.5%를 보이거든요. 여전히.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는 낮은데 좀 그런 경제적인. 근데 그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고등학생이 21%, 22%까지 간다는 것도 아이들은 그런 거 고민하고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에서 최하위가 된 거네요. 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 처음 시작할 때 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얘기했는데 점점 아름답지 않은 쪽으로 가고 아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P3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3위인데 소위 효율성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독일같이 투자하는 시간 낮고 성적도 낮고 한 게 행복한 건지 투자하는 시간 높고 성적도 높은 게 행복한 건지 이거는 또이 옆에 있는 그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네요. 2018년에 한 건데 체벌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68.3%나. 이건 그 체벌은 폭력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미 논쟁은 끝난 건데 여전히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은 체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아이들의 인권이 아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씁쓸한 한국의 상황.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았는데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좀 예습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시는 걸로 하고요. 네, 대부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쩌면 인권은요, 되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되게 당연한 게 이름표였어요. 그렇죠. 이름표가 박음질이 되어 있는 이름표였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학교 안에서는 이름표를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지만 박음질을 해놓으면 집에 가는 시간이라든지 학교로 오는 시간에 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것은 학교의 입장도 그렇고 학생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교육을 가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런 권리가 당신들한테 너희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는 그 플라스틱 이름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놓고 오는 거예요, 집에. 분실의 우려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이름표가 없으면 또 혼나게 되고 이러니까 아예 박음질이 편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하면 안 되나? 학교에 하나 놔두고 집에 하나.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름표를 붙여야 되나요? 그 안에서는 선생님은 어차피 아시겠죠. 요즘 뭐 학생들도 옛날같이 60명, 70명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모르죠. 학교 선생. 학교 선생은 뭐 대학생은 담임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도 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좋죠. 학생들 생각에도 좋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눈을 맞춰주고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선생은 몰라. 모르니까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우리 학교에 그 그러니까 학생증이나 편찬할 수 있는 그걸 학교에 놔두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자리에서 앉으면 네. 딱 한다든가 아니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를 건다든가 회사에서 하듯이 사원증 걸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서로의 노력이 이 네, 부분은 네,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치. 학교에 두더라도 뭐 어. 뺐다가 꼈다가 이제 넣었다가 이런 번거로움에 대해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럴 바에는 아예 귀찮은 거 싫으니까 그냥 다금질 할래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 하나를 바꿔내려면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부터 논쟁이었고 지금도 사실 논쟁일 수밖에 없는 게 교복 교복. 자체 네. 문제. 그리고 물론 그렇죠. 사복을 입혔더니 뭐 있는 집은 빚과 번쩍한 거, 없는 집은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또 하나는 교복 자체가 학생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교복은 뭐 옛날같이 고등학교 서열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학교. 네, 이건 경기고 경기 이건 뭐 어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참 또 이제 학교 안에서도 계급 네. 이름표가 다 색깔마다 다르잖아요. 학년마다. 네, 학년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급의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잔재들이. 근데 그렇죠. 본질적으로 교복이 사라지면 사복에 이름표를 달진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또 기저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복의 이름표를 그렇죠. 거기 다르죠. 혹시 사복 입으셨어요? 사복 이름 보면은 뭐 있잖아. 네, 사복 세대세요? 노스페이스 뭐 이런 사복 네. 혹시 저는 입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사복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아. 세대입니다. 네. 제가. 네. 저희 때는 호크란 걸 냈었고 그렇죠. 이게 잠시. 학년 배지가 맞아요. 1, 2, 3에서 완전 영화에 나오는 일본 계급. 지금도 보면 일본은 그 교복이 검은색 빨에서 소통을 채우는 이런 식의 게 있더라고요. 군복주의. 네. 어쨌든 그래 학교가 이게 서열화 시켜내고 저기 사진 한 장 보고 참 할얘기가 많네요. 큰일났네요. 네. 앞에서 좀 실태를 살펴보신 것처럼 학교 폭력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사진은 SNS 폭력 예전처럼 특히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 좀 실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요즘에 광고 공익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톡에 대해서 톡톡톡 쳤더니 너무 아프더라 이런 공익 광고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제가 광고만 나오면 돌려가지고 공익이든 비공익이든 그 광고는 저는 보면서 공감이 많이 또 됐던 자, 요즘에는 공감이 많이 가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예습을 안 하셨을 테고 저도 처음 봅니다. 네. 포인트가 뭘까요? 이 이게 좀 사진은 운동에 채운 게 여기서 인권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거든요. 네. 네. 남녀 차별인가요? 아동이 있죠. 오늘의 예. 주제는 아동이니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유튜버 얘기입니다. 네. 이게 유튜브예요? 예, 유튜브 영상이에요? 유튜버에 나오는 아. 이 아동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 보람이라는 7세의 아동이고요. 그 400만 그 구독자 수가 400만이고요. 네? 그럼 이게 오. 진짜 네, 400만이고 작년 한 해 수입이 40억이었어요. 네? 이 친구. 아, 그러니까 이 보람이가 그 출연해서 하는 유튜브라고? 네, 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수입도 근데 높아지니까.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부모가 네. 이제 이 지금 저희도 수업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예, 찍어보면 예,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침부터 음. 밤까지 찍는 유튜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언론 매체에서도 봤고요. 이 친구도 그렇기도 한데 이 친구의 논점은 뭐였냐면요. 유튜버 안에서 하는 행위들 차를 타고 장난감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간다든지 큰 문어를 자르지 않고 먹는다든지 이게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아동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제소를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2019년 6월부터는 아동 혼자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규칙을 정했고요. 요즘에 유튜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요. 더 젊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뭐 이용한다는 원하지만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튜버를 더 촬영하는 부모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난주인가 우리가 퀴즈를 한번 했었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누군가 모르시죠? 유튜버? 나름 유튜브는 안 하시지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 7세 보람이 또 있지만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들이 많잖아요. 네. 뭐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렇죠. 하여튼 아이들하고 같이 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허가 받고 네. 찍고 있겠죠. 허가를 노동장의 허가를 해줘야 부모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노동부 장관의 노동부 허가를 장관이. 예. 해야 되는데 아무리 허락을 해도 아이들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얼마만큼 동의를 부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정환 선생님 얘기로는 14세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실하고. 이 사진 좀 아실 듯도 합니다. 모릅니다. 성녀랑 윤석열 혹시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많이 진짜요? 이슈가 됐던. 뉴스 이거 노래. 네, 노래입니다. 예. 고등학생 11명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었어요. 청소년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인권 침해다. 청소년은 이용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개사국을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풍자하는 건 청소년들 이제 보통은 자발적이라고 안 보니까 네. 부모들이나 보통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무슨 죄냐 아이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왔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끌고 나왔거나 부모가 가자 촛불 집회 가자를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려진 거다. 그래서 그거는 아동 학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칠곡의 계모가 아동 학대하는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든 무슨 노래? 칠곡이라는 도시에 칠곡에 있는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내용을 영화로 그대로 옮긴 거라서 제가 이거를 근데 네. 한지민이 학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지민이 엄마는 아니고요. 한지민이 어릴 때 이제 본인도 그런 학대를 당했었는데 학대당한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한테 잘해준 아까처럼 그런 계모는 아니고요. 그럴 뻔 네, 제가 이 사진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최근 5년간에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가 2018년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14년에 12,700건에서 2018년에는 2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학대를 한 가해자가 보시면 놀랍게도 부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 아동을 독립된 개체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건 소유물처럼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 거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고요. 이런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을 한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5년간에 1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학대로 인해서. 네. 근데 저 가해자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타인 기타는 합쳐도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인 기타가 하지 말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 정작 97%가 넘는 거는 다 양육,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참 아이러니하는 결과가. 그래서 이 가정 내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게 가정의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통제할 수 있는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인권은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항상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느낌표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피해자가 될 때는 목소리를 내고 저항해야 되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역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해자가 될 때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가해자가 돼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은 인권은 상식의 대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좋습니다. 네. 물음표 옛날 이남영 선생 생각이 나네요. 기억까지 가죠. 물음표, 느낌표. 예. 마무리 PPT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한 거를 좀 정리하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전 이 녹색 부분이 와서 우리는 적극 나서서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인권 소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나눠주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교수님 읽으셨던 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말에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인권 수호자. 그래서 아까 그 영화에서 비참한 아이의 모습, 또 이렇게 또 다른 그 약자이죠. 그 난민의 아이들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얘기들이 감동을 주긴 하지만 이 끝말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심과 시선 이런 것들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만 가면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는 결코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인 책임과 국가의 역할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목소리를 높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예, 오늘 우리 학생들 덕분에 또 아동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좋은 시간을 가졌고 오늘 아주 애써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